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중복 순열하고 차이점이 뭔지, 음? 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 q, r개씩 있을 때, 음, 그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모가 P개가 있어. 그리고 이 역삼각형이 Q개가 있고 별이 R개가 있을 때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전체 N개야. 그러면 우리가 나열을 할 거 아니야.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열을 할 거죠. 근데 똑같은 세모가 P개에 있으니까 그 P개가 나열되면서 중복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세모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별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다섯 개를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5팩토리얼이지. 근데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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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세 번째 있던 삼각형이 일로 오고 첫 번째가 가운데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랑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 아니지. 그치? 이런 같은 경우가 세모 때문에 세 번 일어날 거니까 3팩토리얼. 이것 때문에 별 때문에 두 개가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다 이거야. 중복되는 거. 똑같이 셌으니까. 그치? 이렇게 돼서 중복순열하고의 차이가 이건 거야. 중복순열은 무제한으로 쓰잖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개수에 대한 한정이 있어. 제한이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치? 이렇게 주어지는 P개, Q개, R개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전체 N개가 돼야 그래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어.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데요. 그거는 잘못된 문제야.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문제 내는 게 제일 까다로워. 문장 하나, 어미 하나 잘못 붙였다가 어, 여러분들 말대로 좆되는 거거든. 어, 컴플레인 들어오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 그래서 솔직히 학교 내신이나 선생님들이 문제 잘 내시겠지. 공부 많이 하셨고, 응? 똑똑하신 분들인데. 근데도 사람인지라 문제 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럴 땐 따지지 마시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제일 까다로운 애가 얘야. 문제 내기 정말 힘들고 신경 진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할 때는 과거에 봤던 모의고사 뭐 이런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꼭 같이 풀어보셔야 돼.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뭐 기본서 보고 문제집 보고 그랬었다면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나서 기출 문제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야. 확률과 통계 뭐 간단하네. 금방 휙휙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100%다 그런 어? 뭔가 오류가 없다고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가끔 나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다 풀어보지만 오류가 있는 애들이 있어. 이 수학 문제라는 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그래, 풀이대로, 해설대로 풀면은 풀리지. 근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야. 다르게 접근을 하니까.
이 확률과 통계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있으면 선생님 제 풀이가 맞나요? 뭐 확인받고 싶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단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질문이나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공유해서 다시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문제 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다 더했을 때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케이스를 잘게 잘라줘야 돼. 그거를 이런 공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화 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 꼭 식을 써서 하면 멋있지. 근데 얘네들은 막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풀게 되면 뭐 수용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은 좀 꼼꼼하게 세야 될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케이스로 여러 개를 나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꼭 공식에 의존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해설대로 나는 못 풀어. 난 바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 나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그러니까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의 순서를 일정하게 정해졌을 때 n개를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한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거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특정 r개야. 개수에 대한 게 중복된다 이거야. 그 중복을 나누겠다 이 얘기지. 이 얘기가 옛날에 분배랑 같은 거예요. 분배. 분배? 아예 분할. 분할. n 팩토리얼을 가지고선 뭐 3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 그럼 거기서 중복이 될 수 있거든. 왜냐면은 3개 뽑고 또 3개 뽑고 3개 뽑았어. 여기에 순서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이묶음이 먼저 나와도 되고 이묶음이 먼저 나와도 되고 이묶음이 먼저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거를 나누겠다 이거야. 개수에 대한 거를. 그죠? 공식처럼 알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최단거리. 최단거리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봅시다.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준비했던 친구들은 바로 봤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거야. 두 번째는 일명 노가다예요. 그냥 쭉 해서 계산해 가서 간다. 그래서 노가다라고 나는 부르는데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까지 갈 때 무조건 위로 3번, 오른쪽으로 4번 지나야 돼. 그치? 그림처럼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간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도 되고 하나, 둘, 셋 옆으로 가도 되고 그치? 최단거리니까 그치? 선생님 일로 갔다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은 무조건 위, 오른쪽만 생각해서 가는 거지. 그게 최단거리지. 그치? 또 이상하게 또 여기서 일로 간다 죽는다. 그치? 맞아. 그래프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건 좌표가 아니잖아. 그지? 그랬을 때 총 7번이지. 그치? 총 7번 7팩에서 위로 가는 것도 3팩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중복될 수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이 얘기입니다. 이게 7팩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 오른쪽으로 1번 더, 위로 1번. 이거랑 얘랑 바뀔 수도 있고 얘랑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3번에 위로 1번,
어, 위로 위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세 번에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위로 위로. 이런 경우가 중복돼서 세졌으니까 그거를 나눠준 거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 거야. 이렇게도 풀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여기까지 오는 게 여기까지 온 거에서 올라간 방법, 여기까지 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방법. 그래서 일로 온 거, 올라온 거 더하잖아, 그지? 이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고 여기까지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지. 방향이 위랑 오른쪽만 생각해야 최단 거리니까, 그지? 여기까지 여기도 쭉 1이야 다. 다 1이야. 그치?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고 오른쪽으로 올 건데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2랑 1하고 여기까지가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가 여기 올라가는 거고 한 가지가 일로 오니까 만나서 세 가지. 그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총 3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경시대회 문제야. 가장 흔한 문제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되냐? 아니야. 선생님들이 또 니네 또 골탕 먹이는 거지. 생각 좀 더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호수를 만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 그치? 그럴 경우에는 일로는 못 가. 그치? 여기까지만 4 되는 거고, 여기도 4로 바뀌고, 여기도 이제 4로 바뀌는 거야.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건널 수가 없잖아, 길을. 그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도 오른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더 있냐? 그치? 그래서 얘랑 더해서 5가지. 이렇게 될 경우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도 돼. 뭐 길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만들어도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오고 여기서 다시 일로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문제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중복순열들이 이제 다 끝났어. 원순열하고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중복순열들에 대한 중복되는 순열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단원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원순열은 그지? 돌렸을 때 같은 경우니까는 크게 얘네들하고는 이 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들하고 헷갈릴 이유는 없어. 그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를 보자 이거지. 숫자 카드가 뭐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뭐 숫자 카드가 1, 2, 3, 4야. 그래서 4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4자리 자연수 이럴 거고 또 숫자 카드가 있는데 뭐 1이 3개, 2가 하나. 그래서 4자리 정수 자연수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래버리면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만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4p4 해서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순열이야. 그치? 이렇게 해서 4팩토리얼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내가 그랬잖아. 4자리 만들 거잖아.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가요?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왜? 왜 3가지야? 여기서 하나 썼잖아.
그런 카드가 3개 남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간단 말이야. 이거 다 곱하면 어차피 같잖아. 이런 식으로 식 세워도 돼. 맞추면 되는 거야. 그쵸?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자리 자연수인데 1112야. 그럼 얘네들 나열할 거잖아. 4팩으로 나열할 거야. 근데 1이 3개지. 1이 중복되니까는 3팩으로 나눠버린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1112를 만들었어. 응? 근데 요 파란색이 1로 왔어. 그래서 112가 됐어. 응? 그리고 이 파란색이 가운데 왔어. 112. 이게 다 다른 거냐고. 어차피 1112는 어차피 1110이다 이 얘기야. 이런 경우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다라는 얘기는 1111도 나올 수 있고 1112도 나올 수 있고 1113도 나올 수 있고 1이 3개 쓰일 수도 있고 2개 쓰일 수도 있고 4개 쓰일 수도 있고 이런 무제한이란 말이야. 이걸 다 어떻게 세? 그지? 그래 중복을 허락해서 네 자리 자연수 무제한 이게 중복 순열이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개수의 제 한 번밖에 못 써. 그럼 순열. 한 번밖에 못 쓰는데 개수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름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야. 그리고 개수 쓰는데 제한이 없어. 그지? 이렇게 해서 중복을 허락해서라고 해서 중복순열이라는 거를 부각시켜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은 숫자를 배열할 건데 크기 순서대로 갈 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얘네는 한 번만 사용해서 라는 조건이 붙을 거고 얘네는 그런 조건이 없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네 자리 자연수만 맞는데 네 자리 자연수인데 숫자 카드가 아니라 1, 2, 3, 4를 이용해서 라고 해버리면 숫자 카드는 카드라는 게 있으니까는 갖다가 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갖다 놓으면 못 쓰지. 근데 1, 2, 3, 4라는 숫자가 있을 때라고 하면 그건 숫자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수를 가지고서 배열하는 거니까는 크기 순서대로 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중복 순열임을 속일 때도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치엔에는 그런 연습을 문제 풀면서 많이 하셔야 돼. 우리가 문제집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 단원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중복순열 배웠으니까 이 유형들은 다 중복순열이네? RPM이나 쌩 같은 거 풀면서도 위에 있는 거 다 보면서 풀잖아, 여러분. 그지? 순열 같은 경우는 위에 공식은 없지만 다른 문제집들은 뭐 개뿔도 그렇고 다 위에 어떤 공식을 이용하라는지 막 네모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지? 그거 없는 C단계나 조금 뭐 레벨 3 뭐 이런 발전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면은 그런 거 없으니까 또 다 별표 치고 이러잖아.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풀고 나서 꼭 더 좋은 문제들, 평가원 문제 이런 거 다 되게 좋잖아.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신단 말이야. 시험 문제를 낼 때.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좀 더 좋은 문제들을 지금 활용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자이스토리나 뭐 마더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출문제지. 여태까지 모의고사들. 고3 거 사가지고 푸셔도 돼. 아셨죠? 그렇게까지 공부하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조합 넘어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